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살아보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부모님 생각이 나. 그렇지 않아? 아직 부모님 생각이 안 나면 어리거나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됐는데도 부모님 생각이 잘 안 나. 그러면 철이 없는 거거나 그리고 나이가 더 많은데도 부모님 생각이 안 나. 치매입니다. 충문입니다. 충문. 충문 어떻게 쓰느냐? 라고 이제 예전에 어른들 다 제사 지낼 때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유세차 해가지고, 아니, 기억은 안 나는데 제사 지낼 때 그 유세차는 다 알아. 유세차는 한국 사람이면 진짜 젊은 분 아니면 유세차는 다 들어봤다. 유세차 아니고요. 유세차입니다. 유 끊어 읽고 세차입니다. 근데 그냥 우리는 그냥 유세차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충문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게 돌아가신 당일날 제사 지낸다는 게 충문에 나온다니까. 근데 자꾸 돌아가신 전날 지내는 약간 헛제사 하는 분들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전날 지내는 걸 내가 오래 했다. 그만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년 동안 돌아가신 전날 지냈어요. 안 한 지 지금 10년째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번 기회에 끝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사는 예이기 때문에, 예라고 하는 거는 형식적인 부분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해요. 결혼식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고, 그건 심리적인 거고, 결혼식이라고 하는 건 법적인, 어떻게 보면 행정 절차를 밟기 위한 형식이에요. 형식.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고 날짜 조금 어그러져도 별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날짜에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날에도 내가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수능 날 시험 안 보고 나 수능 전날 한번 봤어요. 장하지. 그런 걸 보고 그냥 헛짓한 겁니다. 공식 명칭은 헛제사입니다. 헛제사. 헛제사는 1도 감흥이 없습니다. 생일상을 차린다고 생각하시면 돼. 제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돌아가신 분 생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죽음의 예와 삶의 예는 정확하게 대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거울처럼. 그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뭐 진짜냐 가짜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대칭으로 만들어 놔서 이쪽에 생일이 저쪽에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저쪽에는 제삿날인 거야. 저쪽 시작날. 그 다음에 이쪽에 100일, 저쪽에 100제를 지내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서 1년상을 하면 저쪽에 1년. 1년 돌, 이쪽에 1년 기년상, 그 다음에 이쪽에 3년, 저쪽에 3년이에요. 그리고 3년, 왜 산 사람에게도 3년이 있었냐면 그건 논어에 나와. 논어에 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3년 정도는 부모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한 독립적 개체로서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돌아가신 뒤에 3년상을 하는 거다. 그런데 저놈은 1년으로 줄이자고 말하는구나. 참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예. 참. 그래서 왜 3년상인지를 인지할 수 있는, 내가 부모에게 3년 동안 보필을 받았던 것처럼,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부모님 돌아가시고도 3년 동안 그것을 갚는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게 예전 시묘고, 거기서의 핵심은 밥 떠놓는 겁니다. 시묘 그거 하루 세끼 밥 놓는 거예요. 삼시세끼가 시묘입니다. 예. 아니 룰이 그래요. 그리고 곡하고,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거 자꾸 밥 먹는데 앞에서 울면 질질 짜면 저게 밥이 넘어가겠나. 근데 시묘가 원래 그런 룰이에요. 돌아가신 거를 슬퍼하고 그 다음에 공양 올려드리고, 죽은 뒤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여기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존재하냐면 기운이 흐트러질 때까지. KTX가 멈추면 3km를 간대. 브레이크를 걸어도 3km를 간대.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기차에는 안전벨트가 없잖아요. 그 제동 거리 안에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발로 탁 바로 부딪히고 이런 사고는 기차에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벨트가 없는 게 생존 확률이 훨씬 높대. 사고가 났을 때. 예, 안전벨트가 있는 것보다. 그래서 기차에는 안전벨트가 없고 차에는 안전벨트잖아. 그러니까 차는 돌발 요소가 많고 기차는 돌발 요소도 없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더라도 자 지금 문제가 생겨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기차에는 안전벨트가 없어. 어떤 기차도 전 세계적으로 안전벨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기간이 있어요. 다 사라지기 전에. 예, 에너지 공급은 잘 안 되는 상황이고 더 이상 이제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기억처럼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점점 기억이 흐려지듯이 그렇게 가는 기간이 있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음식을 공급해 주는 게 심효입니다. 3년 동안 공양으로 올려드리는 거. 그리고 그게 지금은 3년 동안 올려드리는 의식은 없어졌지만 보통 이제 3일장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3일 동안은 그렇게 합니다. 밥때가 되면 공양을 올려드리죠.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그거 물어봐. 그렇게 할 거냐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정도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3년이 지나면 이제 한 번만 드시는 거예요. 생일만 찾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일이기 때문에 날짜를 못 맞추면 그러면 꽝인 거예요. 한 사람은 쉽게 말해서 10월 30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게 원래 내 생일이야. 나 생일상 찾아주는 줄 알았더니 이놈이 말도 없이 10월 29일 날 하고 퉁 이런 거야. 난 참석 못했다니까. 나는 참석을 못했다니까. 그래서 성립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조상을 기린다라고 하는 자체가 의미도 없고 그 다음에 조상의 음덕을 준다 그래도 그걸 받을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제사에는 날짜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의가 아닙니다. 성의가 아닙니다. 날짜하고 기본 형식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가 다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아버지가 오시면 인사 안 해도 되냐? 그거랑 또 다르다니까. 그리고 이거는 철저하게 정해진 룰대로 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날 제사를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하고 쇼부를 봐. 우리 문화에 땡겨 먹는 건 있기 때문에 쇼부만 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해. 그러니까 생일이야. 근데 생일이 주중에 꼈어. 근데 우리 가족이 다 모일랬더니 주말이 편해. 그러면 아버지 토요일로 해도 돼요? 전주 토요일로 해도 돼요? 그럼 가능해. 서로 조건이 이렇게 협의를 했으니까 돌아가신 분하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리고 또 그거 물어보시는 분이 요즘 있더라. 양력으로 해도 돼요? 양력으로 평생 생일 차리신 분들이면 양력 제사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건 지금 새로 대도한 문제라서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음력 개념이 아예 없으니까. 근데 음력으로 생일 챙기신 분이면 음력으로 제사를 지내는 게 맞습니다. 내가 임의로 바꿔도 돼요? 협의할 수 있으면 바꾸라니까. 돌아가신 분하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지 지금 한 10년 됐는데 제가 협의해 볼게요. 협의해보시든가. 해보시든가. 협의하려면 어떻게 하면 협의되는지 아세요?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자기도 가면 됩니다. 가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협의가 끝나면 못 옵니다. 아우, 너무 좀, 그게 좀 문제지. 협의까지는 돼. 근데, 야, 제사는 누가 지내노? 내 아들이 또.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 근데 요즘 되게 힘든 게, 같은 가정 안에서도 음력을 생일로 쓰시는 분이 있고 양력을 쓰는 분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더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통일이 안 돼 있어. 그래서 부모는 음력으로 지내고 생일을 차리고 그 다음에 자식은 양력으로 차리고도 있어요. 아니 있다니까. 집안에서 룰이 안 통해. 그래서 그걸 껌껌으로 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룰 자체가 어디에 찾아도 안 나와. 왜? 옛날 사람들은 무조건 음력이라고 생각했지, 양력으로 제사나 생일을 차린다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예 해당 사항이 없다니까요. 거기에는 뭘 찾아도 안 나와. 이거는 그들의 개념에는 존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이제 유세차. 유세차예요. 유세차. 요거를 한번 보면 대충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유는 그냥 발어사고,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추모할 때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세차라고 하는 거는 목성의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목성이 기준이 돼서 해를 이렇게 재단하는 룰이 있어요. 그래서 목성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게 언제냐면 뭐 앞에 간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년, 무슨 월, 무슨 날에. 예, 그래서 그 간지가 뭐고 이렇게. 그래서 보통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 언제냐면 제사 지내는 날입니다. 제사 지내는 날. 그날을 적는 거예요. 그날 적는 거예요. 그날 그냥 간지 보고. 절 달력이나 이런 게 보면 날이나 일에도 다 간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육식갑자의 룰에 의해서 하는 거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2025년 뭐 9월 30일 뭐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뭐 10월 15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간지는 요즘은 의미가 별로 없죠. 지금이 무슨 며칠이 무슨 띠 날이에요. 뭐 이런 거 별 의미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요거는 돌아가신 날을 지칭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날. 예.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진짜 엄격하게 하고 싶으면 돌아가신 날 자정에 지내. 12시에. 12시. 그러니까 신새벽 12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1월 1일 날 죽었어. 그러면 1월 1일 0시에 지내라고. 1월 1일 0시에. 1월 1일 24시에 지내는 게 아니고 0시에 지내라고. 근데 왜 자꾸 전날 룰이 생기냐면 예전에는 자시의 시간이 바뀌었고, 자시가 11시예요. 밤 11시. 그러니까 23시에 바뀌었고, 그래서 23시부터 제사를 지내. 그러니까 전날이 된 거예요. 요즘 개념에는 전날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게 뭐 밥 먹고 헤어지고 어쩌고 힘들고 어쩌고 하니까 그게 그 전날이니까 7시로 내려왔다가 6시로 내려왔다가 이 짓을 하면서 진짜 날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날 지낸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날 지낸 지 오래됐으면 이미 그 집은 제사가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걸 다시 날짜를 다시 되돌려서 새로 시작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근데 이참에 내가 20년째 제사 잘못 지냈구만 이러면서 그냥 내가 끊으려고 한 건 아니고 이미 뭐 끊어진 지 20년 됐는데 굳이 그걸 다시 살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도 돼. 예전에는 저 유세차 할 때 유세차 이러는데, 유세차에서 유 사이에 간지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2025년을 저기다 넣는 경우도 있어요. 저게 왜냐면 세차가 해의 바뀜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에다가 박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뒤에 일반적으로 다 씁니다. 그리고 효자 누구누구는 여기서는 마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효가 효성스러운이라는 뜻도 있지만 장남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자식, 적장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은 적장자 개념이 별로 없어요. 왜 뭐 적자 아닌 사람 별로 없잖아. 근데 예전에는 적자가 아닌데 장자인 경우들이 있죠. 광해군. 뭐 생각하시면 되죠. 장자인데 적자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적장자, 혈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누구누구는, 그러니까 행효자, 뭐 자현은 감소고우라고 하는 거는 감이 고합니다. 감히 제가 밝게 말씀 올립니다. 지금 지금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제일입니다. 지금 제사 지내는 날입니다. 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현고 학생부군. 요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는 거예요. 저거는 남성, 이쪽은 여성. 현고가 이제 돌아가신 어른 이라는 뜻이고, 학생은 벼슬을 안 한 사람. 쩔이라는 뜻이죠. 벼슬이 있으면 그 벼슬을 쓰는 거예요. 관직을. 그래서 학생부군, 부군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올려서 존칭. 자기 조상이니까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영화 이런 거 보면 학생부군 신이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영화 보면 뭐 초상집에서 맨날 싸우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현비. 남자는 저걸 안 써요. 본관 이런 거 안 써. 왜 안 쓸까? 장자가 하니까 우리 집안 제사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필수로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은 한국인인 거지. 무슨 뭐 대통령 국적이 어디예요? 이렇게 굳이, 아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지. 당연히 그 나라 백성이겠지. 그 나라 국민이겠지. 아무리 대통령이 어느 나라든 이중 국적의 대통령이 있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남성은 성씨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고, 여성 같은 경우는 현비는 이제 돌아가신 어른, 여성 어른을 얘기하는 거고, 유인도 여성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창녕조 씨, 뭐 지금 여기는 그냥 예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뭐 김해 김 씨, 뭐 경주 박 씨 이렇게 씨까지만. 이름은 안 씁니다. 이름 안 씁니다. 이름 안 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쓰고, 세서천역이라고 하는 건 내가 여기 써놨잖아요. 여기 잘 안 보이겠는데? 세서천역, 현고, 현비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돌아가셨으면 앞쪽, 그 다음 여성 돌아가셨으면 뒤쪽, 여성 어른이면 뒤쪽. 그리고 합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아버지 제사에 엄마 제사에 아버지를 같이 놓진 않아. 남녀 불평등 아닙니까? 어쩌라고. 이거 옛날에 불평등 시대에 만들어진 거야.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불평등 시대에 만들어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렇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지, 이게 부당합니다. 그럼 뭐 헌법소원을 걸든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남성에게 붙이는 경우가 있고, 예전에는 그것도 이제 뭐 룰도 복잡해요. 이거 붙이는데 이제 진짜 할머니만 붙일 거냐, 둘째 할머니도 같이 붙여도 되냐, 셋째 할머니 어떻게 아니야. 이게 정상적인 둘째 셋째가 있고, 그러니까는 첫째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둘째로 들어오신 분은 이건 정비입니다.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있고, 약간 이제 첩이지, 첩. 뭐 그런 분들 또 같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 첩은 못 들어갑니다.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첩은 못 들어갑니다. 근데 할머니가 여러신 분들이 있어. 그게 아마 지금 그런 거 있잖아. 여성이 더 오래 살거든요. 왜 하필 남성보다 여성이 더 오래 살까? 그냥 보통 이렇게 결혼해서 사시면 남성이 여성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여성이 더 오래 살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혼자 가야 된다. 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제가 여성복지와 관련해서, 이 노년의 여성복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냐. 지금 여러분들은 그게 여러분들이 1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위에 어른들은 여러분이 보필했던 마지막 세대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식이 해줄 것 같냐? 쉽지 않습니다. 알아서. 그리고 피상적으로 무슨 뭐 요양원에 가요. 한번 가보세요. 왜 지금 어른들도 안 가려고 하는지. 그거 안 가본 사람들이 가면 되지요 라고 말을 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뭐 말씀을 드리든지 하고, 제가 가본 사람으로서, 내가 입소를 했냐? 아니, 그건 아니고, 우리 이제 종교인이고 이러니까 그런 쪽에도 이렇게 경험 삼아 이렇게 쭉 이렇게 하거든요. 종교인의 가장 큰 특징은 아주 어린 사람부터 아주 연세 드신 분까지, 그 다음에 지위가 낮은 사람부터 지위가 높은 사람까지, 그 다음에 직업군도 진짜 다양하게 만날 수 있어요. 보통 일반인 같은 경우는 자기 그룹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건설업 하는 사람이야, 내 주변에 한 80%는 다 건설업 하는 사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그건 지금 현재 요양원 정도로는 답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처음으로 1세대로 만든 게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뭔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절단입니다.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렇게 어떻게 좀 해준 거야. 그리고 더 문제는 여러분들은 더 오래 사는 거죠. 여러분 어르신들도 오래 사셨는데 여러분들은 더 가는 거죠. 브레이크 없이 갑니다, 진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야,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저는 그게 지금 굉장히 큰 화두예요.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너무너무 말년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 그거는 돈이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뭐 100억 정도 있어요. 못 버팁니다. 그 정도 자산 가지고 그 노후에 어떻게 보면 쓸쓸함을 견딜 수 있느냐?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벌 거면 한 1000억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쓸데없는 소리였고,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나중에 언제 기회 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할머니를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같이 합사하고 이런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는 가능하고,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엄마 쪽에, 여성 쪽에 하는 거는 불가합니다. 단독으로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단독으로 하는 거는, 단독으로 할 때는 요걸 바꿔 쓰면 돼요. 요거는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고.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세서천역이라고 하는 거는 세월이 흘러서 시절이 바뀌었습니다. 또 그러니까 한 해가 갔습니다, 이 뜻이에요. 한 해가 또 갔습니다. 한 해가 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휘일부림, 추원감시, 호천만극. 호천만극은 많이 들어본 표현인데, 연세 드신 분들은 호천만극, 그 하늘과 같아서, 높은 하늘과 같아서 다함이 없다. 그 부모의 은혜를 기릴 때 쓰는 말이거든요. 딱 두 군데 쓸 때 그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는 없어졌고, 예전 같으면 부모님 은혜, 그 다음에 임금. 왕조국가에서는 임금은혜입니다. 그게 호천만극. 두 군데 쓰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대통령 은혜를 호천만극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죠. 지금 시절 자체가 뭐 그렇죠. 그래서 휘일부림이라는 게 뭐냐면,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맨 위에 간지 적는 거. 그러니까 모년, 모월, 모일이라고 적는 게 돌아가신 날이고, 그 다음에 요게 다시 그 돌아가신 날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제사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그날 제사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신 날 제사 지내는 거지 전날 지내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계속 제대로 전날 지내는데 뭔 진짜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충문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은 충문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아무도. 최근 편입입니다. 잔 돌리는 것보다 훨씬 최근 편입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추원감시라고 하는 거는 세월이 멀어질수록 더욱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살아보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부모님 생각이 나. 그렇지 않아? 아직 부모님 생각이 안 나면 어리거나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됐는데도 부모님 생각이 잘 안 나. 그러면 철이 없는 거거나, 그리고 나이가 더 많은데도 부모님 생각이 안 나. 치매입니다. 그건 치매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중이 조금씩 커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생각했으면 한 달에 2번, 3번 이렇게 늘어나. 늘어나. 그래서 그런 어른들 생각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은 젊은 거예요. 젊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멀어질수록 더욱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호천만극, 그 은혜가 다함이 없습니다. 하늘과 같아서, 높은 하늘과 같아서 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극합니다. 만극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근이, 청작, 서수, 공신, 진언, 상향. 삼가. 근은 저 삼간다는 뜻이거든요. 삼가서 맑은 술과, 술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청작이 맑은 잔, 술잔을 딱 올리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명절에는 차례라고, 차고 얘는 술인 거예요. 그러면 명절에 왜 지금 백화수복을 씁니까? 유교식으로 바뀌어서 원래 불교 의례였는데 숭유억불 때문에 바뀌어가지고 먹힌 거죠. 그러니까 유교가 먹힌 것도 있어. 뭐냐면 향을 쓰는 거, 그 다음에 절하는 거. 이건 불교 쪽에 유교가 먹힌 거예요. 그리고 불교가 먹힌 거는 지금 차례인데, 제목은 차례인데 술을 쓰죠. 현양매고라고 양고기 넣고 개고기 파는 격이죠. 간판은 찻집인데 가보니까 차는 없고 술만 있더라. 지금 그렇게. 그런데 유교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문 하나만 봐도 유교가 뭘 표방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청작서수라는 게 뭐냐면 맑은 술잔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음식을 많이 진설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을 드셔야 되니까. 상징이면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상징이면 많이 할 필요가 없어. 근데 만약에 드신다면 많이 해야 돼. 드신다면 많이 해야 돼.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공신전원 상향. 공손히 받들어 올립니다. 공손히 받들어서 제가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흠양하십시오. 흠양하십시오. 이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향자가 또 향기 향자랑 발음이 비슷하니까 그 다음에 향을 사르잖아.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돌아가신 분은 향을 맡나? 이게 이제 또 나오는 거야. 향을 맡으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과일 같은 걸 이렇게 하면 유교는 약간 방정한 걸 하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그냥 통째로 쌓다 보면 이게 약간 기울고 뭐 이렇게 돼. 그러면 위아래를 날려버린다고. 위아래를 날린다고. 그렇게 하면 쌓기가 좋죠. 쌓기가 좋죠. 근데 불교는 위아래를 잘 안 날리거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쑤시개를 많이 썼고 이제 보강제죠. H빔 넣는 거죠. 중간에 H빔 꽂아가지고 이슬 하고 나중에는 테이프로 쓰죠. 그래서 우리 절에서 스카치 테이프로 사달라 그랬는데 내가 포장 테이프 사가지고 이거 이 용도가 아니라고. 투명한 거 사야 된다고. 이 용도 아니라고. 나는 그냥 테이프 사달라 그래서 뭐 이렇게 포장하나 이렇게 하고 주문했죠. 이 용도였죠. 테두리 감는 거.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르면 그 향을 어떻게 보면 향이 더 전달되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방정하게 쌓기가 편하다 플러스 향을 한다. 근데 여기서 흠향이라고 하는 건 그 향기가 아니야. 향기를 흡입하세요. 뭐 이런 뜻 아니야. 잘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잘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
가방끈 짧은 사람들이 많아, 생각보다. 그리고 내가 늘상 얘기하지만 짧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 뭐 잔을 돌리긴 돌렸는데 왜 돌렸는지 모르니까 향연기에다가 잔을 청정하게 씻는데, 이게 이제 족보도 없는 구라. 아니, 많아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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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가 기본이고, 그러니까 음식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전해드리는 거. 그리고 제가 제사할 때 이 제자를 썼잖아. 그렇게 쓰면 한자로 써보면 보일시자가 있고, 고기를 많이 진설해서 고기육, 그 육달월이라고 하네. 고기를 계속 그러니까 고기 좋아하는 거야, 옛날 분들이. 그건 고급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농경 문화에서는 고기가 어렵지. 고기 구하기가 어렵지. 그래서 잔칫날에나 먹는 거고, 제삿날에나 먹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얘기 있잖아요. 제삿날 잘 먹으려고 뭐 며칠을 굶었다는 둥. 근데 요즘은 제사 음식을 안 먹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제사가 좀 부담스러운 게, 적은 가족이 사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하나를 차려놓다라고 하는 게 어려워. 갖추고 있다라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식기도 훨씬 많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상도 마련해야 되고, 뭐 병풍, 제실이 없으면 병풍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보관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음식을 해도 예전에는 주면 고마웠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먹어. 특히 애들이 있으면 제삿날 시켜줘야 돼. 제사 음식은 제사 음식대로 남아가지고 이러는데 시켜줘야 돼. 패백 음식도 요즘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거 싸주면, 아니, 예전에는 그 패백하고 이러면 막 음식을 이만큼씩 싸왔었어요. 그래야 막 고기를 막 쌓는 집도 있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음식이 귀한 시절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놓은 지 좀 된 음식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게 없어요. 그리고 누가 기가 막힌 거 물어봤던데, 나 댓글, 나 그거 보고 되게 재밌었는데, 집에 제삿날 문도 열고 뭐 창문도 열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어른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들어오고 나가는 건 아니에요. 들어오고 나가는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이제 그 영혼을 실체시해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